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어느 비 오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한 번 기획안이 엎어졌고 상사는 제 책상 앞에서 한참을 서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숨이 모든 걸 설명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디자인은 제가 사흘밤을 새워 만든 것이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영혼 없는 조합에 불과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5. 아직 젊다고들 했지만 거울 속 제 눈은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게 된 게.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3년이 고작 캐리어 하나로 정리되었으니까요. 옷가지 몇 벌, 노트북,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낡은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군산으로. 군산역에 내린 건 5월 초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밟는 고향 땅. 발밑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다 서울로 올라갔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지요. 그렇게 고향은 추억 속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돌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아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무너졌고 저는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어요. 숙소는 역 근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곳. 방은 좁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막연했습니다.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고향을 걷기 시작한 건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낮에는 고시원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해가 지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이 편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고 제 모습이 감춰졌으니까요. 골목을 걷다 보니 어릴 적 풍경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이 길로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기억. 저 모퉁이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기억.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고 감정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달빛 포차라는 낡은 간판. 천막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발이 멈췄어요. 여기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히 왔던 곳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 어머니는 가끔 저를 데리고 이 포차에 왔었어요. 주인 아주머니와 오래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구석에 앉아 어묵을 먹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 소주 냄새, 사람 냄새. 그 모든 게 뒤섞여 낯익은 향기를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섞인 짧은 머리, 수염을 깔끔하게 정돈한 얼굴, 그리고 잔잔하게 빛나는 눈동자. 낯익었습니다. 성우. 아저씨?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인이? 네.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안 기억해? 많이 컸네. 성우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머니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의 미소와 똑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앉아. 오랜만이다. 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성우 씨는 조용히 국물을 저으며 가끔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네. 오래됐어요. 미안해. 장례식에도 못 갔어. 괜찮아요.
대화는 짧았습니다. 성우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성우 씨가 어묵탕을 내어왔어요. 먹어봐. 내가 좋아하던 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어요. 혀가 데었지만 삼켰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쌓여있던 것이 스르르 녹아내렸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퍼서도 그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성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제 앞에 앉아 있었지요. 제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야. 울어도 돼. 창피해요. 창피할 것 없어.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해. 성우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여줬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포차를 자주 찾았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성우 씨는 제가 올 때마다 반겨줬습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고 제 기분을 눈치챘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이네. 그런가요? 응. 어제보단 낫네. 그는 저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걱정하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이 없을 때 성우 씨가 제 앞에 앉았어요. 군산에 계속 있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당분간은요. 일은? 쉬고 있어요. 좀 지쳤어요. 모든 게.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어. 쉬는 것도 일이야. 일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럼 여기서 일해볼래? 저는 고개를 들어 성우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심심풀이는 될 거야.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제안일 뿐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의 삶, 디자인 일, 그 모든 게 이제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성우 씨는 다시 일어나 국물을 저으러 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묵묵한 움직임,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필요했어요. 성우 씨가 필요했어요. 이 포차가, 이 공간이, 이 따뜻한 국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성우 씨도 저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포차의 불빛은 여전히 골목을 밝히고 있었어요. 포차를 처음 찾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곳에 갔습니다.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지요. 산책하다가 배가 고파서 심심해서. 하지만 이제는 핑계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퇴근길처럼, 아니 퇴근길보다 더 자연스럽게 발이 그곳으로 향했으니까요. 성우 씨는 제가 올 때마다 똑같은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과하지 않은 미소. 환영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표정. 그게 좋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할 일이 없어서요. 그럼 천천히 드세요.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제 표정을 읽었고 제 기분을 느꼈고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국물에 고춧가루를 빼줬고 어느 날은 어묵을 더 넣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심함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5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장마가 시작되었고 비는 매일 밤 내렸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포차로 향했어요. 옷이 젖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비를 맞으며 걷는 게 좋았습니다. 비 맞고 오셨네요. 수건 드릴게요. 성우 씨가 깨끗한 수건을 건넸습니다. 저는 머리를 닦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포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빗소리가 천막을 두드렸고 국물 끓는 소리가 그 위로 겹쳤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엔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우 씨와 단둘이 있고 싶었으니까요. 감기 걸리겠어요. 다음부턴 우산 가져오세요. 네. 약속이에요. 성우 씨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줬습니다. 서울에선 아무도 제 안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도 친구들도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빴지요. 성우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문득 궁금했습니다. 성우 씨는 말이 적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가족도 과거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요.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글쎄요. 이게 편해요. 복잡하지 않고. 성우 씨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을 보는 표정이 진지했어요. 일에 대한 태도가 성실했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물어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 씨는 개의치 않는 듯 대답했어요. 있었죠. 옛날엔. 지금은요? 지금은 없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린 씨는요? 결혼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고요. 왜요? 귀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혼자는 편하지 않았어요. 외로웠고 쓸쓸했고 가끔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허전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걸 꿰뚫는 것 같아 시선을 피했습니다. 6월로 접어들었어요. 장마는 계속되었고 저는 여전히 포차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성우 씨도 제 방문 시간을 예상했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이미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우 씨가 물었어요. 여기서 일할 생각 해봤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성우 씨는 왜 저한테 일을 시키려고 해요? 성우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어서요. 나이도 있고 그것뿐인가요? 그리고 성우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하린 씨가 있으면 좋아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옆에 있을 때 편안함을,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안도감을, 그가 웃을 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우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손님이 들어왔고 성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국물을 마셨어요. 뜨거웠지만 삼켰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포차에 갔습니다. 이제 저는 성우 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지요. 그가 웃으면 저도 웃었고 그가 말하면 저는 귀 기울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설렘이었어요. 25에 느끼는 설렘은 10대 때와 달랐어요. 들뜨고 흥분되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간질거렸고 숨이 조금씩 가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성우 씨는 30살이나 많았습니다. 제 어머니 친구였지요. 이런 감정이 옳은 건지 괜찮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성우 씨, 외롭지 않으세요? 손님이 모두 떠난 후였습니다. 포차엔 저와 성우 씨만 남아 있었어요. 성우 씨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외롭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손님들은 왔다가 가고 나는 여기 남아있죠.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익숙해요. 성우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린 씨는요? 저도 외로워요. 많이요? 많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쓸쓸함이,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하린 씨, 네. 내가 이상한 사람 같죠? 왜요? 나이도 많고 하는 일도 변변찮고.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성우 씨가 좋아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우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하린 씨, 죄송해요. 이상한 말 했죠? 아니에요. 성우 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웠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하린 씨가 좋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성우 씨가 속삭였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이 옳든 그르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만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성우 씨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무너졌지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그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포차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우 씨를 볼 때마다 숨이 가빠졌어요. 그가 제 옆을 지나갈 때,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칠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성우 씨는 55세, 저는 25세였으니까요. 30살 차이, 어머니 친구.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을 짓눌렀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밤마다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듣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6월 중순이었어요. 장마는 여전했고 저는 매일 밤 포차를 찾았습니다. 이제 성우 씨도 제 방문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제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고 국물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이 없을 때 성우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린 씨, 네. 우리, 이래도 될까요? 성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불안했습니다.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알아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 성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성우 씨는요? 괜찮으세요? 나는. 성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는 하린 씨가 좋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우 씨가 좋아요.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의 온기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터졌습니다. 포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모를 만났거든요. 어머니의 동생. 제가 서울로 떠난 후 연락이 끊겼던 사람.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하린아, 군산에 온 지 얼마나 됐어? 한 달 정도요. 연락도 안 하고. 밥이나 먹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밥을 먹는 내내 이모는 제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땠는지,
왜 돌아왔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요즘 어디서 시간 보내? 그냥 집에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모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포차 자주 간다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봤어? 성운의 포차에서 맨날 있더라. 가끔 가요. 밥 먹으러. 가끔, 매일 가면서 이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리나, 너 설마.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너 성우랑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모,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왜 매일 가? 그 사람 내 엄마 친구야. 나이도 내 아빠 뻘이고. 이모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동네에서 소문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도 너도 욕먹어. 저희는, 너희는 뭐, 사랑해? 진심이야? 이모는 비웃었습니다. 하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나이 차이 그렇게 나는 사람하고 무슨 미래가 있어. 그 사람 10년 후면 60 중반이야. 너 그때 30 중반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다신 거기 가지 마. 알았지? 대답해. 알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포차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 차이, 미래, 소문. 모든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 씨였습니다. 오늘 안 오셨네요. 괜찮아요? 네. 좀 피곤해서요. 그러세요. 푹 쉬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우 씨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포차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봤어요? 걱정돼요.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성우 씨가 전화했습니다. 하린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성우 씨, 만나요. 얘기해요. 안 돼요. 왜요? 그냥, 안 돼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 씨, 나예요. 성우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돌아가세요. 안 돼요. 얘기해야 해요. 할 얘기 없어요. 그럼 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성우 씨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결국 저는 문을 열었어요. 성우 씨는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미안해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해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가 알았어요. 저희 관계 성우 씨는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만하래요. 우리 하린 씨 생각은요? 저도 모르겠어요. 성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 하린 씨 인생 망칠 수 없어요. 성우 씨, 미안해요. 진심으로. 성우 씨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 사라져가는 사람. 싫어요. 소리쳤습니다. 성우 씨는 멈춰섰습니다. 성우 씨 없으면 안 돼요. 처음이에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나이도 사람들 시선도 상관없어요. 하린 씨, 같이 있어주세요.
제발. 성우 씨는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하린 씨가 필요해요. 진짜요? 진짜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미래가 어찌 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함께라면. 성우 씨와 다시 만나기로 한 후 저는 매일 밤 포차에 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숨기지 않았어요. 손님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가끔은 웃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웠어요. 스킨십은 없었고 지나치게 친밀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성운의 포차에 젊은 여자애가 맨날 온대. 나이 차이 엄청 나던데. 딸뻘 아니야? 성우도 참. 철 좀 들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비난, 멸시.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고 가게에 들어가면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성우 씨도 힘들어했습니다. 하린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거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경 쓰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고 이모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성우 씨가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차는 한산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소문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네요. 괜찮아요. 다시 좋아질 거예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소문 때문에.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예전엔 매일 오던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포차는 텅 비어 있었고 국물은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하린 씨, 우리 그만하는 게 나을까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러다 하린 씨까지 다칠 것 같아요. 나야 상관없는데 하린 씨는. 저도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렇게 소문에 휩싸여서. 성우 씨. 저는 성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후회 안 해요. 단 한 번도. 성우 씨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하린 씨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럼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결혼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성우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린 씨, 진심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성우 씨랑. 하지만 나이 차이, 사람들 시선 다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전 성우 씨가 좋아요. 평생 함께 있고 싶어요. 성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하린 씨랑 평생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포차한 텅 빈 공간에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가족이 등을 돌려도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구청에 갔어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성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우 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구청을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성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성우 씨는요?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고.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예식장도 하객도 축의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항구 앞 포차로 갔습니다. 성우 씨가 운영하던 그곳, 우리의 시작이었던 곳. 성우 씨가 국물을 끓였어요. 제가 어묵을 썰었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우리는 포차 안에 마주 앉았어요. 술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쓰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성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른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책임지는 거예요. 선택한 것에 대해. 그럼 저도 어른이네요. 성우 씨를 선택했으니까. 나도 하린 씨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책임질 거예요. 평생. 성우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보다 무겁고 가볍지 않단다. 성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설렘, 두근거림, 그런 것들로. 근데 진짜 사랑은 무거워요. 책임이 따르고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성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 씨, 힘들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 시선도, 가족들 반대도, 모든 게 우릴 힘들게 할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안 해요. 성우 씨는요? 나도. 우리는 웃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이모가 찾아왔어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이모는 혼인신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결혼? 그 나이 차이로? 이모, 저희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으로 내 인생 망치는 거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사람 10년 후면 60 중반이야. 내가 30 중반일 때, 20년 후면 70 중반이고, 너는 40대고, 그때 간병하면서 살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리나,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혼해. 싫어요. 뭐? 전 성우 씨 사랑해요. 나이도 미래도 상관없어요. 너. 이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이모는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성우 씨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어요. 성우 씨, 우리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간병, 노후 미래.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포차에 손님이 왔어요. 성우 씨의 옛 친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그는 저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성우야, 진짜 결혼했다며? 응. 미쳤구나. 나이 차이가 몇인데. 30. 30? 딸뻘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긴.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젊은 애가 늙은이 간병하면서 살겠어? 성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뭐? 성우 씨를 제가 선택했어요. 나이 차이 알고, 미래도 알고. 그래도 선택했어요. 애가 철이 없네. 철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사랑? 몇 년 가나 보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포차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 친구가
괜찮아요.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말이, 모든 게 칼처럼 찔렀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우 씨를 보면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하린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질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포차의 불빛은 여전히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책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진정한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포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도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알면서도 오는 사람들,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26세가 되었고 성우 씨는 56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30살 차이. 하지만 그 숫자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게 된 걸까요? 포차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엔 장을 봤습니다. 시장에 가서 어묵을 고르고 채소를 샀지요. 아주머니들은 이제 저를 알아봤어요. 성운의 세댁 왔네. 오늘 어묵 신선한 거 왔어. 가져가. 처음엔 세댁이라는 말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성우 씨의 아내였고 포차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오후엔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어묵을 썰고 테이블을 닦았지요. 성우 씨는 옆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가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알았어요.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사랑, 배려.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님이 왔습니다. 예전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응원했어요. 잘 살아라. 남 신경 쓰지 말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젊은 사람이 고생하는데 성우 너 잘해줘야 한다.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멸시하는 눈빛들. 저 여자 돈 때문에 늙은이랑 결혼했나 봐. 아니면 아빠 찾는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지. 불쌍하다. 젊은 게 늙은이 시중이나 들고 귀에 들렸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나이 차이 너머의 것을, 서로를 향한 진심을. 하지만 괜찮았어요. 모두가 이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만 알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이 모두 떠난 후 성우 씨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요? 왜 자꾸 그런 질문해요? 그냥 가끔 미안해서. 성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 씨 나이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젊고 능력 있고 미래가 밝은 사람. 전 성우 씨가 좋은데요. 나는 늙었어요. 10년 후면 60 중반이고 20년 후면. 알아요. 저는 성우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20년 후면 70대 중반이고 30년 후면 80대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요. 성우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성우 씨가 저한테 준 게 너무 많아요. 위로, 평화, 안정. 제가 무너졌을 때 잡아준 사람이 성우 씨예요. 나도 하린 씨한테 받은 게 많아요. 뭐요? 희망이요. 외롭게 늙어갈 줄 알았는데 하린 씨가 옆에 있어줬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하린 씨가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성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린 씨는 날 선택해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성우 씨,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이 순간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여름이 왔고 포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물 맛을 거의 완벽하게 맞출 수 있었어요. 성우 씨의 비법을 배웠고 제 스타일도 더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맛있네. 예전이랑 똑같아. 아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성우 씨 은퇴해도 되겠어. 하. 성우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어쩌면 미래의 모습일지도 몰랐습니다. 성우 씨가 나이 들면 저는 포차를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제가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성우 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이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이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잘 지내니? 네. 후회는 안 해? 안 해요.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새긴. 내 엄마 닮았어. 엄마 얘기는 왜요? 내 엄마도 그랬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주변 신경 안 썼지. 그래서 내 아빠랑 결혼했고. 아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응. 나이 차이 10살 났어. 당시엔 그것도 말이 많았지. 근데 내 엄마는 신경 안 썼어. 사랑한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서요? 행복했어? 아빠 일찍 돌아가셨지만 내 엄마는 후회 안 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이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런 것 같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네. 그럼 됐다. 후회만 안 하면. 이모는 일어섰습니다. 가끔 밥이나 먹으러 와. 이모 혼자 외롭거든. 네. 갈게요. 이모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도 사랑했고 행복했고 후회하지 않았다고. 저도 그럴 것입니다. 밤이 되었어요. 포차는 불을 켰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물을 저으며 성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손님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 제가 사랑하는 사람. 후회하지 않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성우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성숙이 무엇인지, 25세, 55세의 남자와 결혼한 것. 세상은 이상하게 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성우 씨를 만난 것에, 사랑을 배운 것에, 진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것에, 손님이 모두 떠나고 우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우 씨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성우 씨도요. 집 가서 쉬어요. 네. 우리는 포차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가로등 아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린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매일 하는 말이지만 매일 새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어요. 성우 씨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피곤하죠? 조금 마사지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하린 씨가 더 피곤할 텐데. 전 괜찮아요. 저는 성우 씨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굳은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일하느라 지친 몸. 성우 씨, 10년 후엔 제가 포차 혼자 할 거예요. 왜요? 성우 씨는 쉬어야죠. 나이도 있고,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금방 와요. 그때 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성우 씨가 가르쳐 줬으니까. 성우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전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부부니까. 부부. 성우 씨는 그 말을 음미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린 씨가 내 아내라는 게. 저도요. 근데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소파 위에서 작은 집안에서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성우 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흰머리, 나이의 흔적들. 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사람과 늙어갈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어도 저는 옆에 있을 것입니다.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할 것이고 돌봄이 필요하면 돌볼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잠결에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랑해요, 성우 씨.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 평화로운 순간.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편견과 손가락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성우 씨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 저는 성장했습니다. 25세의 철없는 여자애에서 사랑을 아는 어른으로. 성우 씨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함께, 천천히, 진심을 다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달빛 포차의 할인과 성우, 나이를 뛰어넘은 사랑, 진심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